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입니다. 송숙희 지음, 출판사는 유노 북스입니다. 146년이나 가르쳐온 글쓰기 기술의 핵심 목표는 논리적 사고력 향상입니다. 미국 대학은 설득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글쓰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빈 워드 교수가 졸업한 40대 1600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그것은 단연 글쓰기 수업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리 베이조스 회장은 글쓰기가 사고력을 개발하는 데 전부라고 단언합니다. 하버드생이 졸업할 때까지 써내려가는 글은 얼마나 될까요? 종이 무게로 50kg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버드생은 무슨 생각이든 명료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줄 아는 작가가 되어 졸업합니다. 1시간이면 배우는 하버드의 글쓰기 비법, 전문가에게 피드백 받으며 쓸거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핵심이 분명하고 줄거리가 탄탄하면 메시지를 문장으로 담아내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자는 누구인지, 그에게 전하려는 핵심이 무엇인지, 핵심에 맞게 메시지가 논리정연하게 구성되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핵심을 빠르게 전달하는 글쓰기의 전제는 첫째 핵심을 둘째 빠르게 전달하여 셋째 원하는 반응을 얻습니다. 보물섬을 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입니다. 글쓰기가 단순히 쓰기가 아니라 전달하기입니다.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독자가 빨리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전달력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할 것. 둘째, 왜 말하는지 분명히 알게 할 것. 셋째, 원하는 반응을 분명히 요청할 것이십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첫째,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할 것. 이 책에서 하버드 대학의 글쓰기 비법입니다. 둘째, 왜 말하는지 분명히 알게 할 것. 글쓰기를 왜 그렇게까지 4년 학기 내내 강좌하고 배웠는지. 그리고 셋째, 원하는 반응을 분명히 요청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글쓰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오레오 랩을 본격 가동하기 전에 누구에게 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부터 정리합니다. 그리고 독자를 설득하려면 논리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결론, 이유, 근거라고 합니다. 워런 버핏은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그가 주주들에게 쓴 편지의 글을 보면 예외 없이 결론부터 시작합니다. 결론, 이유, 근거를 갖추어 개요를 완성하면 어떤 내용의 글도 설득력 있게 쓸 수 있답니다.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겠습니다. 오피니언, 의견, 전년도 사업 성과를 순이익, 주당 가치별로 제시합니다. 리즌, 이유, 이런 성과를 낸 이유를 듭니다. example, 증명, 구체적인 사례로 내용을 보강합니다. 오피니언, 의견,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내겠다며 결론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오레오 맵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답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답 2줄이면 문장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오레오 맵을 활용합니다. 이제 뭐뭐 하다면 뭐뭐 하라. 왜냐하면 하기 때문이다. 문장으로 변환합니다. 논리적으로 글을 쓰려면 오레오 맵을 활용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명료하게 답할 만큼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좋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정년퇴직 후 상실감을 극복하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답을 내기 수월해집니다. 오레오는 각각을 한 칸씩의 서랍이라 여기고 미리 수납한 자료를 배분합니다. 배분한 자료를 엮어 서술하면 오레오 맵도 쓸거리도 완성됩니다. 오피니언, 의견입니다. 관찰력을 기르려면 그저 집중해서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리즌, 이유는 왜냐하면 본 것을 기록하거나 사진 찍으면 보는 행위는 소홀히 하기 십상이어서 관찰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트머스 대학교 뇌과학부의 엠마 템플턴 연구진이 4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2가지 이상 행동을 동시에 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져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그젬플 사례입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여행지에서는 메모도 사진 촬영도 하지 않고 돌아와서 본 것을 떠올리며 잔상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오피니언, 어퍼, 의견 강조 및 제안입니다. 관찰력을 기르려면 메모지나 카메라를 지참하지 않고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해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현상을 벗어나자마자 인상적인 몇 가지를 기록해 두면 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나오는 것을 아주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우산 가져가 비 올 것 같아 하늘에 비구름이 잔뜩이야. 여기서 우산은 결론이고 비는 이유이고 하늘은 근거입니다. 이유와 근거가 헛갈릴 때는 우산, 비, 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사장님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오피니언, 의견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8시에서 10시 사이로 본인이 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리즌, 이유는 근무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직원들이 회사의 애정과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그젬플 증명입니다. 작은 회사들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동참하여 직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도록 배려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피니언 or offer, 의견과 근거입니다. 회사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8월 말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를 마칩니다. 또 다른 오레오 맵을 보겠습니다. 오피니언, 의견 제시입니다. 뭐뭐 하려면 뭐뭐 하라. 퇴사 후 혼자 먹고 살려면 당신의 책을 가져라. 리즌, 이유 들기입니다. 책을 내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금세 소문나기 때문이다. 강사 협의회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 강사들 가운데에서 저서를 가진 이들이 훨씬 강사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그젬플 사례 들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직 고위 공무원인 A씨는 이공계 공무원을 위한 소통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자마자 공공기관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오피니언 or offer입니다. 그러니 퇴사 후 자립하고 평생 현역으로 살려면 당신의 책을 가져라입니다. 우선 블로그에서 당신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용자와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선 드라마와 영화 같은 대중예술, 신문과 잡지, 다큐멘터리 같은 보도 내용 등에서 확보한 자료는 독자 앞에서 공감의 사다리를 놓아줍니다. 수집한 자료를 읽고 옮겨 쓰며 제목을 붙여 보관하면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설명에는 그때그때 생각이나 느낌도 곁들여 표시해 둡니다. 글쓴이와 출처도 반드시 남깁니다. 내 손으로 정리하고 정돈해 둡니다. 힘있는 글은 간결하다.
문장에는 불필요한 단어가 없어야 하고 단락에는 쓸데없는 문장이 없어야 한다. 모든 단어가 군더더기 없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윌리엄 스트롱크 2세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도입과 종결 각각 한 단락씩 5단락으로 구성합니다. 3분의 1500자 내외로 완독한 확률이 높습니다. 15자 이내로 간결하게 첫 문장을 쓰려면 제목을 쓰지 마세요. 헤드라인을 쓰세요. 공유와 좋아요를 가장 많이 끌어낸 글을 분석했더니 서술형으로 쓰인 헤드라인이었다고 합니다. 0.3초 안에 읽히려면 제목 무슨 내용인지 알린다. 헤드라인 정보를 포함하여 읽고 쉽게 만든다 입니다. 헤드라인의 예를 보겠습니다. 세계 1위 주식 투자가 워런 버핏이 글쓰기상을 받은 사연 이야기 스토리 활용하여 헤드라인을 만들어 보세요. 또 다른 헤드라인 내용입니다. 유학생 진곤용 하버드에서 수석 졸업한 비법. 신문 인터뷰에서 매일 에세이를 써서 지도교수에게 피드백 받았다 라고 인터뷰 내용입니다. 글을 잘 쓰게 되는 기술은 쓰면서 피드백 받고 고쳐 쓰면서 늡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 넘게 글쓰기를 가르친 낸시 소모스 교수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우수하지만 자신의 장점을 글로 담아내는 능력이 부족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려면 에세이를 잘 써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학생끼리 서로의 글을 읽고 고쳐주는 동료 평가 방법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많은 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른 사례입니다. 로봇 전문가 데니스 홍 교수 또한 연구비를 얻기 위해 제안서 내용을 밤새워 가며 공부하고 제안서 만들어 제출하면 탈락 또 탈락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재단 대표가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해 보라고 하여 다른 교수들의 제안서를 읽으며 제안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제안서가 반응이 좋은지를 실감나게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쓴 제안서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연구비를 잘 타는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글을 잘 쓰게 되는 기술은 글쓰기 수업에서가 아니라 쓰면서 피드백 받고 고쳐 쓰면서 늡니다. 쓸거리를 만들고 에세이로 담아내는 전 과정을 셀 수 없이 많이 수행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글쓰기 기술이 요구하는 감각과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매일 읽는다. 그리고 매일 필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의 글을 씁니다. 그리고 매일 쓴 내용을 말로 전합니다. 날카롭고 깊은 통찰을 적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은 다음에 올 일을 더욱 날카롭고 깊이 통찰하게 해줍니다. 머릿속에 있을 때보다 문장으로 표현되면 그 통찰은 어느 누구보다 그 문장을 쓴 당사자에게 가장 강한 충격과 영향을 줍니다. 시오노 나나미 장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